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야 연맹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가야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나라인가 의문이 들지요. 봐봐, 우리 여러 나라의 발달할 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배웠었지요. 그 사만을 세 개로 나누면 마한, 변한, 진한으로 나눴어. 자, 이 마한을 정복하면서 마한의 세력을 늘으면서 그 지역을 통합하면서 생긴 나라가 우리 백제였고요. 변한 지역, 철이 굉장히 풍부했다 그랬지요. 그래서 그 지역을 기반으로 생긴 나라가 연맹체가 가야예요. 그리고 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로국으로부터 발달을 한 나라가 지우개 신라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야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어머나. 자, 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나라를 한번 배워봅시다. 가야는 전기 가야하고 후기 가야로 나눌 수가 있어. 전기 가야를 주도한 나라는 금간 가야야. 왜 주도한 나라가 뭐예요? 우리 부여할 때 생각나니 얘들아? 부여할 때 우리 사출도 배웠어. 왕의 권한이 크지 않았을 초기의 국가 단계에서 왕이 다스리는 지역하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그래서 우리 이거 사출도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있기는 하지만 왕은 대표자의 역할을 할 뿐 그렇게 큰 세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의 단계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연맹왕국이라고 그래. 여러 부족을 연맹을 한 연맹체라고 그러지요. 자, 그래서 이 연맹왕국이 중앙집권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뭐야 이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앙 집권 국가로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해가는 그 과정을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그 중간 단계에 있었던 나라가 가야예요. 자, 가야의 여러 나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디서 변한 지역에서 일어났다. 자, 변한에는 뭐가 많았었어, 얘들? 철이 많았었지요. 그런데 변한 지역에서 일어난 가야가 가야로 변했으니까 땅속에 있는 철들이 다 없어지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가야 지역, 똑같은 철이 많은 지역에서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가야도 철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장 힘 있는 나라는 김해를 근거로 한 김수로가 세운 금간가야예요. 자, 연맹왕국이었고요. 이들을 통합해가지고 전기가야 연맹이라고 해. 여러 가야 연맹체가 있는데 왜 하필 금강가야가 대표자의 역할을 했을까? 벼농사가 발달을 해. 왜냐면은 여기는 그 금강가야, 낙동강 유역에 있었기 때문에 강에 있으면은 뭐가 세트라고 그랬어? 평야가 세트라고 그랬지? 평야면은 농사가 잘 돼. 특히 날씨가 따뜻한 사만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먹을 게 굉장히 많았어요. 또한 풍부한 철광석을 바탕으로 해서 우수한 철로 뭐 만든다고 그랬어? 농기구와 무기. 그래서 생산량이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그랬었지요. 그러니까 되게 살기 좋은 지역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낙동강 하류이기 때문에 강과 하류는 뭐야?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해상 활동을 펼치기에 매우 유리한 곳이었어. 교역하기에 좋았다는 뜻이야. 자, 위치적으로 매우 마음에 들지요? 그래서 이 교역하기에 좋은 지형과 또 자기 나라에서 나는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낭랑과 외를 연결하는 외교 활동으로 중개무역,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이 중개무역으로 돈이 아주 많았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발전했던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그 위기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가야 연맹의 위기. 4세기 들어와서 고구려가 낭랑을 몰아내면서 낭랑과 외를 잇는 중개무역, 그 중요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때가 언제냐면 얘들아, 대무신왕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이야기 알지요? 자, 고구려의 호동왕자가 낭랑공주와의 그 이야기 속에서처럼 낭랑을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러면서 낭랑과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성을 했던 이 가야는 타격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외교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또한 신라의 성장,
그 바로 인접한 신라가 계속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힘이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가야로서는 위기가 되는 거고요. 백제 외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그게 생각만큼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웨이 침략으로 어려움에 부딪힌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 우리 여기서 또 번뜩하지. 누가 생각나? 그치. 광개토 대왕이 밑으로 내려오고 그 신라가 도와줘요 해가지고 광개토 대왕이 도와줘서 우리 그 신라와의 좋은 관계, 광개토 대왕을 신라 사람들이 좋아해서 호명 그릇, 광개토 대왕의 그 벌스데이 파티 그릇을 무덤까지 가져갈 정도로 친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군이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면서 금간가야 지역까지 내려온 거야. 그래서 완전한 타격을 입게 되고 결국 전기가야 연맹은 해체되고 맙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되게 유명한 이야기지요. 김수로 왕이 왕비를 맞이해야 돼. 그래서 막 중매도 쓰고 막 하는데 이 김수로 왕이 꿈쩍도 안 하는 거야. 나한테는 신이 점지해준 와이프가 있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왕이 내 와이프가 이제 바다를 통해서 올 거다 가가지고 맞이해라 신하들한테 이렇게 내려 얘기해서 갑자기 뜬금없잖아.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진짜 바다에서 외국의 공주가 와서 내가 김수로 왕의 부인이다 결혼을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되게 뜬금없죠.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유타국이 어딘가 했더니 인도에 가면은 인도 고대에 아유타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있어요. 그리고 허왕옥이라는 이 부인이 김수로 왕의 부인이 가지고 온 돌이 있어. 이 돌이 파사석탑이라고 하고 지금도 김수로왕 무덤, 허왕옥과 김수로왕 무덤 바로 앞에 이렇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이 돌은 말이야. 허왕옥이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비한 돌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돌은 지금 학자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존재하지 않는 돌이야. 이 돌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무지개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색깔이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나타나. 근데 이 돌은 우리나라에서 없어. 이 돌은 그래서 어디에 있나 봤더니 정말 인도 지역에서 출토되는 그런 돌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아마도 그때 그 인도와의 교역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런 우리 그 본인이 스스로도 얘기하고 이 돌에 이 유물에 근거해가지고도 그런 얘기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살펴봐야 해요. 자, 그러면은 고구려의 침투에 그냥 가야가 망해버렸나? 그렇지는 않아요. 또 가야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 자, 그래서 후기 가야가 또 나타나요. 금강가야가 쇠퇴하면서 해체됐지만 5세기 후반에 고령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대가야가 맹주의 역할을 해요. 이를 후기 가야 연맹이라고 해요. 자, 왜 또 대가야냐? 우리 금강가야가 그 가야 연맹체를 주도한 것처럼 얘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얘는 고구려 군대가 금강가야를 공격할 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았어. 숨어 있었어. 피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설 기반이 있었던 거야. 또 고령 지역에 아까 뭐라 그랬어? 풍부한 철과 평야지 일대를 바탕으로 한 그 세력을 가지고 소백산맥 서쪽까지 세력을 쫙 확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6세기 무렵부터 가야 연맹은 백제와 신라의 압력을 받아서 또 세력이 약화되는 거야. 옆에서 샌드위치처럼 막 밀어붙여서 백제도 크고 있는 나라고 신라도 크니까 중간에 낑겨가지고 백제 가야가 참 안쓰럽지요? 자, 금간가야가 신라의 법흥왕 때 멸망해. 우리 신라 할 때
흥 왕이지요. 흥자가 들어가면은 뭔가를 굉장히 많이 한 왕이야. 우리 고구려로 치면 소스리왕 같이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법을 흥하게 했으니까 율령을 반포하고 그 진흥왕 전성기 왕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나라를 잘 이렇게 다독거린 거야. 그때 금강가야도 이렇게 멸망시킬 정도로 나라의 세력이 굉장히 컸어요. 자, 근데 결국 마무리는 누가 했냐? 전성기 왕인 진흥왕. 흥자가 붙으면은 흥한 왕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완전히 가야는 멸망을 하게 돼요. 이 가야가 이 연맹왕국 단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또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하려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연맹체에서 우리 백제도 5부족 연맹이었고 연맹 국가로 시작을 하는 거야. 고구려도 5부족 연맹이었고 백제도 10제 10부족 연맹으로 시작을 했잖아. 연맹 국가에서 이걸 극복하고 고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삼국은 고대 국가로 발전,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한 국가야. 자, 이유는 뭐냐면은 독점으로 왕위를 세습하는 성씨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왕권이 강해지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왕권이 강해지면서 부족장하고 거의 같은, 연맹왕국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왕은 왕권이 강해지면서 부족장들을 야, 내 밑으로 깔아! 그러면은 그 부족장들이 깔려버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왕이. 또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관등제와 관복제들을 마련을 해야 돼. 또 더 나아가서는 법률을 제정해서 통치체제를 확립해야 돼.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규칙을 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더 그 말이 먹히잖아. 그리고 삼국은 정복전쟁을 벌여서 영토를 확장해야 돼.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은 그게 한계야.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자, 근데 우리 전성기 왕들처럼 전성기 왕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려면은 나라가 1, 2, 3, 4번처럼 이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영토 확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6번 또한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하면서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으로 모든 권력, 집권, 권력 체제가 몰려야 돼. 그래서 왕권이 매우 강해야 되지. 그리고 또 있어. 이 여러 부족이었을 때는 종교가 다 달라. 그런데 그 종교를 통합할 수 있을 만한 큰 종교인 불교라는 종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왕즉불, 왕은 즉 부처님이다, 불이다. 아이고, 한자가 생각이 안 난다, 얘들아. 자, 왕은 즉 석가모니야. 그래서 신을, 석가모니를 받드는 것처럼 왕도 받들어져야 한다. 왕은 곧 부처라는 사상이라고 나와 있지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왕즉불 사상. 자, 그래서 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이 불교의 특징이에요. 자, 가야는 하지만 1, 2, 3, 4, 5, 6, 7 요거를 못한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국들이 각자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게 또 한계지요. 자, 봅시다. 그림으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왕위로대 왕이 아니야. 왕이지만 대표자의 역할만 하는 거야. 반장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반장이 좀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그러면은 애들이 막 얘기해. 야, 너 뭐야? 너 뭔데 반장밖에 안 되면서 우리 대표잖아.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왜 깜지를 시켜? 이건 좀 아니지요. 자, 여기서 더 강력한 지배자가 나타나지요. 누구야? 담임 선생님. 그치? 담임 선생님이 너 오늘 태도 점수가 이거 관심 학생으로 적혔네 이거. 요놈의 자식 봐라. 너 오늘 깜지 쓰고 가. 그러면은 왕 밑으로 다 이렇게 까는 거지요. 신분이 다른 거지. 그래서 연맹왕국 단계에서의 왕과 부족장의 관계는 약간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중앙 집권 국가에서는 왕 밑으로 부족장들이 다 깔리는 거야. 내 밑으로 다 깔아. 이런 형태지요. 그치? 왕이 밑에 부족장들을 지배하는. 얘는 왕과 부족장들이 같은 레벨인 대표자의 역할인.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돼. 너무 그냥 그 단계에만 유지되는 거는 고대 국가로의 발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부여와 가야는 연맹왕국에서 단계에서 멸망한 나라고요. 연맹왕국을 극복한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고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차이점을 잘 알아봤지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구려가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 세력, 수당 세력하고 전쟁을 한 그 얘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